일단 뭐 가속도 이렇게 구한다 뭐 이 얘기고. 근데 이제 아까 속도가 변하는 게 두 가지라 그랬잖아요. 속도가 빨라지는 경우가 있고, 그죠? 속도가 느려지는 경우가 있다 그랬어. 그 다음에 또 하나, 우리 아까 스칼라 벡터 얘기했잖아. 자, 봐라. 어쨌든 속도 변화량이라는 것도 속도인 거잖아. 그럼 선생님 속도 아까 뭐라 벡터라 그랬어. 벡터. 방향이 있는, 그지? 그 다음에 시간은 스칼라잖아. 그러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벡터를 스칼라로 나눈 거야. 그럼 가속도도 뭐다? 벡터다. 그 얘기는 가속도도 크기가 있고 방향이 있더라 이 말이야. 방향이 있더라. 가속도도 방향을 갖고 있어요. 선생님 그 얘기를 할 텐데, 자 그러면 이제 두 가지, 아까 속도가 변하는 게 빨라지는 경우도 있고 느려지는 경우가 있다 그랬잖아. 그러면 자 두 가지로 나눠서 다시 한번 해보자 이거야. 만약에 어떤 물체가 움직이는 동안에 속도가 빨라지는 경우를 생각해보자. 빨라지는 경우. 이게 아까 선생님 예를 들었던 거지. 자, 만약에 어떤 물체가 내가 쳐다본 순간 0초일 때 뭐 2m/s로 이렇게 가고 있었다고 하자고. 근데 얘가 1초 후에 봤어. 1초 후에. 여기 지나간다고 합시다. 1초 후에 봤더니 얘는 속도가 이제 빨라졌으니까 뭐 한 4m/s로 이렇게 간다고 해보자고. 그럼 자, 이 경우에 가속도 A는 자, 시간분의 속도 변화량이라 그랬지. 시간은 1초 동안 변했잖아. 그지? 1초 동안 속도가 2에서 4가 된 거잖아. 그럼 1초 동안 자, 속도는 얼만큼 변했다? 나중득돼서 처음 속도를 빼는 건데 속도라는 선생님 표현을 계속 쓰니까 얘네들이 움직이는 방향도 잘 고려를 해야 된다는 얘기야. 자, 만약에 얘가 지금 오른쪽 가고 있으니까 플러스라고 한다면 얘도 오른쪽 가고 있으니까 플러스가 되는 거야. 그러면 속도 변화량은 1초 동안이니까 1초 후의 속도에서 처음 속도를 빼면 되는 거지. 그러면은 플러스 4에서 플러스 4m/s에서 빼기 플러스 2m/s 이렇게 빼주면 되지. 그죠? 뭐 선생님은 굳이 부호를 쓴다면 그냥 4 빼기인 거지. 그러면 이 경우에 가속도가 얼마 나오냐면 2가 나오겠지. 단위는 m/s 제곱 이렇게 쓴다. 얘도 엄밀하게 말하면 여기 앞에 이제 플러스가 붙는 거죠. 이렇게. 맞지? 그 다음에 이번에는 자, 그러니까 방향은 안 변하면서 지금 속도만 변하는 경우만 얘기하는 거야. 방향이 변할 수도 물론 있겠지. 그지? 그럼 이번엔 속도가 느려지는 경우를 한번 생각해 보자. 얘가 점점점 느려지고 있는 물체야. 속도가 느려지는 경우. 속도가 느려지는. 자, 마찬가지로 자, 땅바닥에서 이제 물체가 굴러가고 있는데 내가 쳐다봤을 때 얘가 4였단 말이야. 그지? 쳐다봤을 때 0초일 때. 자, 1초일 때 여기를 지나가는데 1초일 때 봤더니 속도가 2m/s로 이제 줄어 있었어. 맞지? 응, 줄어 있었다. 그럼 이 경우에 가속도 A는 자, 시간은 1초. 그지? 1초 동안 속도가 변했지. 자, 근데 얘도 마찬가지 속도니까 여기 일단 부호 표시해 보자고. 오른쪽 가고 있네, 플러스. 얘도 어쨌든 오른쪽 가고 있지, 플러스 이렇게 되는 거지. 맞지? 그럼 이때 나중 속도가 얼마냐면 플러스 2야. 그죠? 단위 생략하고 쓸게. 처음 속도가 플러스 4입니다. 빼는 거지. 그럼 이거 2 빼기 4가 되는 거 아니야. 그럼 마이너스 2니까 얘는 얼마가 나오냐면 마이너스 2m/s 제곱 이렇게 나온다. 자, 그러면 지금 얘랑 뭐가 달라? 얘는 가속도 값이 플러스 값이 나왔고, 그지? 얘는 가속도 값이 뭐야? 마이너스가 나왔지. 어떤 차이인지 알겠어? 그러니까 만약에 물체가 속도가 점점 빨라진다라고 하면 가속도가 플러스 값이 나온다. 그러니까 여기서 가속도 앞에 플러스가 붙어 있으면 이게 빨라진다는 의미인 거지. 그러면 이게 의미가 뭐냐? 이 물체는 1초당 2m/s씩 빨라지고 있다 이런 의미라고. 그럼 얘는 무슨 의미야? 여기서 마이너스는 느려진다는 의미야. 그러면 이 물체는 1초마다 2m/s씩 느려지고 있다 이런 뜻이 되는 거야. 그래서 만약에 가속도 앞에 플러스나 마이너스가 붙으면 그게 플러스가 붙어 있으면 빨라진다는 의미고 그 뒤에 숫자만큼 크기만큼 그지? 마이너스가 붙어 있으면 느려진다는 의미야. 그런데 이때 선생님 아까 가속도는 벡터량이라 그랬잖아. 그래서 가속도도 뭐가 있다고? 방향이 있다고.
그럼 이때 요 플러스하고 마이너스는 플러스는 빨라진다는 의미, 마이너스는 느려진다는 의미도 있지만 아까 우리 속도 방향을 플러스 마이너스 표시했잖아. 여기서 요 플러스 마이너스는 가속도의 또 방향을 의미하기도 하는 거야. 그럼 우리가 생각을 해봐. 얘가 왜 속도가 변할지를 생각을 해보자고. 멀쩡히 가고 있는 애가 아무것도 안 했는데 빨라질 리가 없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물체의 운동은 아까 맨 처음에 선생님이 뭐랑 관계? 힘하고 관계가 있다 그랬거든. 근데 우리가 1학년 때 배운 힘의 정의가 뭐야? 어떤 물체의 모양이 변하게 하거나 아니면 그 물체가 운동하는 상태를 변하게 하는 게 힘이다 이렇게 배웠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 물체는 힘을 받았기 때문에 속도가 변한 거야. 그치? 그럼 우리 알다시피 힘 방향이 있잖아. 그럼 이 경우 생각해보자. 지금 오른쪽으로 가고 있는 애가 빨라지려면 어느 쪽으로 힘을 받아야 돼? 오른쪽으로 힘을 받아야지. 그러면 이 물체는 오른쪽으로 힘을 받았다고. 힘 우리가 F라고 쓰거든? 그럼 오른쪽으로 가고 있는 애를 내가 오른쪽으로 밀어줬기 때문에 얘가 빨라진 거야. 맞지? 자, 얘는 4로 가고 있는 애가 2로 느려지려면, 그잖아. 빨리 가는 애가 멈추게 하려면, 느려지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반대 방향으로. 물체가 움직이는 방향과 반대 방향으로 힘을 줘야 되겠지. 그럼 힘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알고 있다. 아까 이제 벡터니까 방향 표시할 때 내가 오른쪽으로 힘 주는 건 플러스라고 표시하면 왼쪽으로 힘을 주는 건 마이너스라고 표시할 수 있거든. 그러니까 오른쪽으로 움직이는 물체에 오른쪽으로 힘을 줬더니 가속도가 오른쪽인 거다 이 말이야. 예, 그러니까 두 가지인 거야. 그러니까 가속도라고 하는 것도 벡터량이기 때문에 크기가 있고 방향이 있다 이거지. 그래서 그 가속도의 크기는 지금 얘기한 요걸로 구하면 된단 말이야. 맞지? 그러면 그때 방향은 지금 얘기한 뭐의 방향과 같은 거다? 그 물체에 작용한 힘의 방향과 같은 거야. 힘의 방향. 그러니까 물체가 오른쪽으로 움직이고 있던 왼쪽으로 움직이던 내가 오른쪽으로 힘을 줬어. 그러면 그거랑 같은 방향으로 가속도가 나타난다 이렇게 보면 돼. 그래서 만약에 너희 나중에 가속도의 방향을 물어보면 이렇게 플러스 마이너스 똑같이 부호로 표시할 수도 있다만 어쨌든 가속도의 방향은 그 물체에 작용한 힘의 방향과 같다 이렇게 생각하면 된다. 힘의 방향과 같다. 그래서 이 가속도를 우리가 구했을 때 플러스 마이너스 이 부호가 빨라진다 느려진다라는 의미도 있지만 결국 그 가속도의 방향을 의미하기도 한다 이거야. 방향. 꼭 기억해놔야 돼. 그죠? 근데 어쨌든 지금 이 경우 빨라지거나 느려지는 방향이 물체가 움직이는 방향은 안 변했을 경우잖아. 맞지? 변하는 경우 한번 가속도 얘기해 볼까? 가속도가? 그러니까 운동 방향이 변하는 경우의 가속도. 자, 만약에 물체의 운동 방향이 변하는 경우. 자, 이것도 선생님 그림 예를 들어줄게. 여기. 얘가 오른쪽으로 가고 있어. 뭐 한 4m/s로 가고 있다고 하자. 0초일 때. 그지? 점점 느려진 거야. 느려져서, 봐. 3초일 때 보니까 얘가 1로 가고 있는 거지. 1로 가고 있는 거야. 그래서 만약에 이쪽으로 2m/s 이렇게 간다고 치자. 그럼 우리가 상황을 생각해봐라. 오른쪽으로 가던 애가 3초 후에 왼쪽으로 가려면, 그지? 어떻게 돼야 되지? 얘가 오른쪽으로 가는 동안 점점 느려져서 멈췄다가 그때부터 왼쪽으로 하는 거지. 그러면 힘을 어디로 받은 거야? 계속. 일단 얘가 느려져야 되잖아. 그럼 일로 힘을 받았겠지. 멈췄어. 멈췄는데 왼쪽으로 간다는 얘기는 또 왼쪽으로 힘을 받는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결국 힘의 방향은 똑같아. 이 경우도. 자, 그럼 가속도 계산해 볼게. 그럼 이 경우의 가속도 A는 자, 시간은 일단 3초잖아. 그지? 3초 동안. 맞지? 3초 동안 속도가 얼만큼 변했냐? 그럼 나중 속도에서 처음 속도 빼는 거잖아. 속도에다 플러스 마이너스 부호 붙이라 그랬지? 이 처음에는 오른쪽 가고 있으니까 속도가 플러스 4였던 거고 3초일 때는 왼쪽으로 가니까 마이너스 2였던 거지. 맞지? 그러면 나중 속도는 마이너스 2였던 거고 처음 속도는 플러스 4였으니까 이거 빼는 거지. 계산하면은 3분의 마이너스 6 나오지.
그지? 따라서 얼마가 나와? 그럼 여기서 봐봐. 우리가 여기다 힘 표시했잖아. 0초부터 3초 동안 이 물체는 계속 왼쪽으로 힘을 받은 거야. 그러면 선생님이 힘의 방향이 가속도의 방향이라 했는데 지금 가속도 계산해 보니까 마이너스 나왔잖아. 그치? 우리 일반적으로 오른쪽은 플러스를 쓰고 왼쪽은 마이너스를 쓰니까 이렇게 된다 이거지. 그치? 그래서 가속도 계산할 때 항상 나중 속도에서 처음 속도 뺄 때 이 속도 방향을 잘 표시를 해줘야 돼. 너희가 이거 그냥 플러스로 놓고 빼버리면은 마이너스 2가 나오니까 가속도의 크기가 달라지지. 마이너스 3분의 2가 나와버리겠지. 그치? 그러니까는 이런 경우도 좀 잘 조심. 어쨌든 결론은 물체가 움직이는 방향이 바뀌더라도 결국 가속도의 방향은 힘의 방향과 같구나 라는 거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다 이거지. 그치? 자, 그런데 속도와 마찬가지로 가속도도 가속도도 두 가지가 있어. 순간 가속도라는 게 있고 평균 가속도라는 게 있어. 자, 요거 필요한 거 다 적었으면 한번 지워볼게. 필요한 거 적었지? 자, 거기 마찬가지로 속도일 때와 마찬가지로 순간 가속도라는 거 하고 평균 가속도라는 게 나와. 의미는 비슷하겠지. 그럼 순간 가속도는 그 순간의 가속도를 내가 따져본 거고. 그지? 평균 가속도는 뭐겠어, 그러면? 뭐 예를 들어서 1초, 그 순간의 가속도가 아니라 그냥 전체, 10초면 10초, 1분이면 1분 동안의 그 가속도 전체의 평균적인 가속도가 되겠지. 맞지? 자, 그런데, 우리가 이제 이 단어에서 주로 배우는 물체는, 그러니까 아까 힘 얘기했잖아. 속도가 변하려면 힘이 작용해야 되는데, 대부분의 경우에 계속 똑같은 힘으로 물체를 밀거나 당기는 거거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만약에 바닥에 물체가 2m/s로 가고 있었는데 1초 후에 4m/s가 됐어. 그럼 아까 얘기했지만 힘을 준 거라 그랬잖아. 오른쪽으로 가고 있는 물체에다가 오른쪽으로 힘을 준 거라 그랬잖아. 근데 대부분의 상황은 계속 똑같은 힘으로 미는 거야. 그러니까 뭐냐면 0초일 때 통 밀고 마는 게 아니라 내가 1초 동안 계속 민 거야. 똑같은 힘으로. 그 경우에 4가 된 거야.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이 10N의 힘으로 이 물체를 민다 그러면 1초 동안 계속 10N을 민 거야. 그래서 1초 후에 4가 된 거지. 자, 그럼 이런 경우에 다시 얘기할게. 힘이 작용하면 가속도가 생기는 거야. 힘이 작용하면. 근데 내가 일정한 힘으로 계속 민 거지. 계속 10N으로 밀면 가속도는 일정해. 뒤에 가서 나오겠지만 이런 걸 이렇게 이제 물체가 운동하는 걸 등 가속도 운동이라고 하거든.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가속도가 항상 똑같은 거지. 0.5초인 순간이나 1초인 순간이나 이 물체의 가속도는 똑같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계속 똑같은 힘으로 밀어서 1초 후에 4가 됐으면 얘는 0.5초일 때는 3이어야 된다 이거지. 속도가. 그러면 계산해봐. 0.5초 동안에 1 변한 거 아니냐. 맞지? 이때도 0.5초 동안에 3에서 4가 됐으니까 속도가 1 변했지. 가속도가 어때? 똑같단 말이야. 그 순간순간의 가속도가 요거거든? 근데 그게 어때? 같아. 그런 경우, 그러니까 그런 경우는 이렇다 이거지. 순간 가속도하고 평균 가속도가 똑같다 이거야. 맞지? 아까 속도랑 비슷한 개념이야. 속도가 안 변하면 순간 속도랑 평균 속도가 같았던 것처럼 이번엔 속도가 변하긴 변하는데 항상 일정하게 변한단 말이야. 뭐 0.5초마다 1씩 또는 1초마다 2씩 이렇게 일정하게 변하면 그때는 순간 가속도나 평균 가속도나 같다 이거지. 이런 걸 등가속도 운동이라고 한단 말이야. 자, 이것도 이제 그래프로 이제 설명을 해볼게, 그러면. 그러니까 이 그래프는 뒤에 가서 한꺼번에 정리를 할 건데, 아까는 가로축은 무조건 선생님이 시간이라고 그랬지. 시간 t. 아까는 여기 위치를 썼잖아. 이번에는 속도가 지금 변하는 걸 우리가 공부하는 거니까, 여기다가 속도를 써볼게, 속도. 그지? 그러면은, 자, 여기다 그려볼까? 얘가 2m/s로 가는데, 자, 1초 후에는 얘가 3m/s고요. 또 1초 후에, 그러니까 2초가 됐을 때는 4m. 이런 식으로 얘가
속도가 변한다고 해보자. 1초 동안 계속 속도가 1씩 변하고 있는 거잖아. 지금 1씩 변하고 있는 거잖아. 1초마다 그지? 1초마다 1씩 변해. 그러면 처음 1초 동안에 1 변했으니까 가속도가 지금 얼마야? 1이 나올 거 아니야. 그 다음 1초 동안에도 또 속도가 1이 변했으니까 가속도가 1일 거 아니야. 자, 그걸 여기다 그대로 한번 표시해 볼게. 자, 처음에 이거 그냥 이렇게 할까? 0, 1, 2라고 해보자. 0. 처음에 멈춰 있었어. 이런 식이라고 표현할게 그냥. 그러면은 처음에는 물체가 속도가 0이었단 말이야. 얘를 이제 민 거지. 미니까 출발했겠지. 출발해서 1초 후에 봤더니 속도가 1이 돼 있어. 2초 후에 봤더니 속도가 2가 돼 있어. 3초 후에 봤더니 3이 돼 있는 거야. 맞지? 그러면은 그 순간순간의 속도를 이렇게 표시해가지고 그래프로 이으면 이 경우에 마찬가지로 뭐가 나와? 직선이 나오겠다. 맞지? 자, 그럼 선생님 아까 얘기했어요. 그래프가 나오면 물론 이제 가로축, 세로축 확인해. 세로축만 확인하면 돼. 가로축은 무조건 시간이라 그랬으니까. 그럼 기울기 아니면 면적을 생각해봐라 그랬는데 이 경우에도 기울기를 한번 보잔 말이야. 기울기. 가로축은 시간이잖아. 세로축은 속도잖아. 그러니까 시간이 1초 변하는 동안 속도가 1만큼 변하는 거지. 시간분의 속도 변화네. 그러니까 세로축에 속도라고 써져 있으면 이 기울기가 가속도를 의미한단 말이야. 그죠? 그러면 똑같은 논리로 직선이니까 요 1초 동안의 요 기울기나 2초 동안의 기울기나 3초 동안의 기울기는 어때? 다 똑같단 말이지. 그러니까 그런 경우가 이런 경우죠. 그러면 1초인 순간의 가속도나 전체 가속도나 똑같다 이 말이지. 이런 걸 뒤에 가서 배우겠지만 뭐라고 한다고? 등가속도 운동이라 그래. 등가속도 운동. 물체가 등가속도 운동을 한다라고 하면은 속도가 일정하게 빨라지거나 일정하게 느려지는 경우를 말하는데 그런 경우에는 그 순간의 가속도나 평균적인 가속도나 똑같다 이거지. 이제? 자, 여기다 이렇게 표로 정리해 줄까? 그게 더 날려나? 자, 여기가 0초, 1초, 2초, 3초. 그래서 어떤 물체의 속도가 0, 1m/s, 2m/s, 3m/s 이렇게 된다고 하자. 맞지? 그러면은 지금 요거지, 요거.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지는 거야. 그러면 그 경우에 이제 자, A는 가속도는 어떻게 되지? 1초 동안에 1 변한 거잖아. 가속도 얼마지? 1m/s 제곱 이렇게 계산이 될 거야. 맞지? 자, 그 다음 1초 동안에도 어떻게 돼? 그 다음이 또 시간 1초 흐를 때 속도가 1 변했잖아. 그럼 요 구간이라고 하거든. 요 구간에도 가속도는 1m/s 제곱 이렇게 되겠지. 그 다음 또 1초 동안에도 속도가 1이 변했지. 1m/s. 자, 그러니까 어때? 지금 요 그림을 이렇게 표로 정리한 거거든? 그럼 그게 이렇게 그래프로 그려지는 거야? 보니까 어떠니, 얘들아? 가속도라는 게 다 똑같지? 이러면 이런 걸 등가속도 운동이라 부른다고. 그러니까 그 경우에는 요 순간의 가속도나 이거 평균 낸 거나 어때? 같다 이거지. 계속 1이니까 그 순간이 1이면 평균도 1인 거지. 맞지? 그런 경우는 이렇다 이거지. 그런데 속도가 변하긴 변하는데 막 중구난방으로 변하는 거야. 자, 예를 들자면 이런 거지. 여기다 이번에는 예로. 똑같이 0초, 1초, 2초, 3초가 흐르는 거야, 시간이. 그때 속도를 측정을 해본 거야. 자, 0이었어. 자, 그 다음엔 1인 거야. 그 다음에는 3인 거야. 자, 그 다음엔 6인 거야. 뭐 이런 식으로 속도가 변해. 맞지? 자, 그러면은 그때. 자, 이거 봐봐. 여기다 그래프 그려볼게. 자, 만약에 0초일 때 0이었어. 여기 보세요. 여기야. 1초일 땐 속도가 1이래. 여기래. 근데 2초일 땐 속도가 3이 된 거야, 여기. 이렇게. 3초일 때는 뭐 예를 들자면 저 위에 이제 6이 된 거야, 이렇게.
그럼 얘 같은 경우는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지거든, 이렇게. 직선으로 안 그려지고 곡선으로 그려진단 말이야. 맞지? 요거 그대로 여기다 점 찍어서 그래프 그리면. 그러면 선생님이 마찬가지로 기울기는 가속도라 했는데, 그러면은 이 경우에는 1초일 때 기울기하고, 뭐 예를 들어 2초일 때 기울기하고 어때? 다르잖아. 이런 경우지. 얘는 지금 속도가 항상 1씩 커지고 있는데 얘는 막 1 커졌는데 2 커지고 3 커지고 막 이러잖아. 이런 경우에는 아까랑 똑같은 거야. 여기다 지우개 써줄게. 그래서 다시 그려줄게. 일단 이거 가속도 계산해보자. 그러면은 가속도는 자 얘는 1초 동안에 1이 변했으니까 가속도가 1이 나오는 거야. 그죠? 그 다음 얘는 1초 동안에 2가 변했으니까 가속도가 2m/s가 나오겠지? 제곱. 그 다음 1초 동안에는 3이 변했으니까 3m/s 제곱. 이렇게 되겠지. 맞지? 자, 요거 각각 그래프 그려줄게. 그럼 얘 같은 경우에는 아까 지금 그렸다가 지웠다만 여기다 V, T라 그래서 이제 그래프 그려보면 1, 2, 3이라고 하면은 아까 이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졌던 거지? 요렇게. 맞지? 그래서 기울기가 가속도라 했는데 그러니까 지금 보니까 매 순간마다 가속도가 똑같고 그걸 평균을 내도 똑같은 거지.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순간 가속도라고 하는 거 하고, 이제 평균 가속도라는 게 같다 이 말이죠. 그지? 평균 가속도. 어느 한순간의 가속도를 측정하나 평균적인 가속도를 따져보나 똑같다 이 말이야. 특히 아까와 그래프가 당연히 여기가 이제 V가 써져, 속도가 써져 있다는 거. 그러면 자 얘는 그래프가 어떻게 될까? 자 똑같이 여기가 이제 VT라고 하면 그러니까 그래프가 일단 종류가 뭔지 확인해야 돼. 여기 이제 세로축이 V일 때 얘기야. 자 1, 2, 3, 4, 5, 6, 7, 8, 뭐 9 이렇게 된다고 치자. 자 1초일 때 1이었어 속도가, 그지? 0초일 때 0이고 2초일 때는 얼마가 됐어? 2초일 때는 지금 속도가 3이 돼 있어. 그지? 여기. 맞지? 그 다음에 3초일 때는 어떻게 돼 있어? 6이 돼 있어. 여기. 그래서 얘 같은 경우에 그래프가 뭐 지금 좀 간격을 넓게 해서 그려줄까? 그러면은 이렇게 할까? 여기가 한 2초쯤, 여기가 한 3초쯤 이렇게 된다고 치면 이렇게 되고 여기 3, 그 다음에 4, 5, 6 여기 이렇게 되거든. 그래서 그래프가 뭐 얘들 좀 뭐 어떤 뭐 이렇게 좀 그리자. 이렇게 하여튼 뭐 이렇게 그려지거든. 그래프가 곡선으로 그려지지 얘 같은 경우에. 그래서 지금 여기 가속도 봐봐. 그 첫 번째 구간 여기에 요 기울기에 해당되는 게 지금 1인 셈인 거야. 요때 기울기에 해당되는 건 조금 기울기가 커져서 2가 된 거고, 그때 요때는 3이 된 거, 이렇게 된 거지. 그래서 아까 속도랑 비슷하게 이렇게 속도가 막 변하는 거지. 얘는 일정하게 변하는데 얘는 막 변한다 그러면 이때는 그 순간의 가속도는 아까 속도일 때와 마찬가지. 기울기가 가속도라 했으니까 접선의 기울기가 순간 가속도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야. 그러면 평균 가속도는 어떻게 되겠어? 평균 가속도. 아까랑 똑같지 않니? 만약에 3초 동안의 평균 가속도를 구해라라고 하면은 뭐 하면 돼? 여기 3초인 순간의 속도 있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직선 이렇게 그어주면 돼. 직선. 그럼 그 직선의 기울기가 곧 3초 동안의 평균 가속도가 된다 이거야. 알겠지? 평균 가속도는 직선의 기울기. 이렇게. 직선의 기울기. 그렇게 된다 이거지. 그지? 그래서 이게 핵심인 거지. 근데 우리가 아마 배우는 거 대부분은 요 등가속도 운동이라는 걸 주로 배우기 때문에, 근데 일단 뭐 평균 가속도, 순간 가속도란 말이 뭐 이렇게 잘 나오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우리가 의미는 알고 있어야 되니까
그렇게 기억을 해 두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아까 그 가속도하고 방향에 대한 얘기는 아까 앞서 얘기했었지? 지금 그 페이지 맨 아래쪽에 보면 속도와 가속도의 방향 관계 그렇게 나와 있는데, 그지? 그건 아까 선생님이 충분히 다 설명을 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렇게 봐주시면 되겠다. 그럼 그 다음 장 넘기면, 자, 개념 확인 문제 이렇게 나오게 되는데, 자, 거기서 선생님이랑 3번하고 4번은 선생님이랑 풀고 나머지는 선생님이 조금 풀어보는 시간을 좀 주도록 할게요. 그래서 일단 뒷장에 넘겨서 자, 우선 3번하고 그 다음에 4번을 봐볼게요. 3번하고 4번. 3번하고 4번은 선생님이랑 하고 나머지는 선생님이 뭐 풀어볼 시간을 조금 주도록 할게요. 자, 거기 3번을 한번 봐볼게. 넘겨서 3번을 봐보면, 자, 다음은 그림은 직선 도로 위에서, 그러니까 너희가 어떻게 하면 좀 편하냐면 이렇게 그래프 같은 게 보통 나온단 말이야. 지금 항상 그래프가 나오면 세로축 확인하세요. 가로축은 어차피 선생님이 뭐라 그랬지? 시간이란 말이야. 무조건 시간, 여기는. 그지? 그럼 지금 세로축에 뭐라고 써져 있어? 위치라고 써져 있지. 맞죠? 위치. 자, 그래서 지금 여기가 6초, 10초 이렇게 돼 있어. 자, 그래서 6초 동안에 자, 여기가 10 이렇게 돼 있고, 그죠? 그 다음 여기는 4 이렇게 돼 있어. 그래서 지금 지금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져 있는 거죠? 그럼 문제에서 지금 뭐라고 했냐면 직선 도로 위에서 운동하는 어떤 물체의 위치를 시간에 따라 나타내는 거다 이렇게 돼 있죠. 그럼 여기다 우리가 이 그림을 한번 그려볼게. 봐. 사실 그러니까 물어보는 게 이동거리하고 변인을 물어보는 거잖아. 근데 여기는 그냥 위치라고만 돼 있으니까 사실 잘 봐봐. 만약에 여기가 지면에서 공이 굴러가는 상황이야. 그러면 지금 0초에서 6초가 될 때까지는 우리 오른쪽으로 굴러가는 거라고 해보자. 쭉 굴러가서 몇 미터 간 거야? 10m를 갔어, 10m를. 그지? 6초일 때, 0초이고 6초일 때 여기 10m 가 있는 거지. 근데 10초가 됐을 때는 4m인 지점, 여기 4m인 지점은 여기 출발 지점에서 4m인 지점이거든. 여기 와 있다는 거지. 맞지? 여기 와 있다는 거. 그러면 결과적으로 생각해보면 어떻게 된 거니? 갔다가 온 거지, 여기까지.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온 거지. 자, 이동거리는 그냥 선생님이 간 거 다 더하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위치가 나와 있을 때는 10m를 갔고 다시 6m를 되돌아온 거야. 따라서 이동거리는 얼마가 돼야 돼? 16m다 이렇게 돼야 되는 거지. 이동거리는 16m가 되는 거야. 자, 변이는 그러면 최종적으로 10초인 순간에 6이잖아. 처음 출발 위치 6이잖아. 여기까지 직선거리가. 그럼 그게 얼마야? 4m라니까. 그치? 직선상에서 움직인다고 나와 있으니까. 그럼 변이는 얼마다? 4m다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럼 여기서 또 하나 얘기해 볼게요. 선생님이 아까 여기가 세로축의 위치면 이 기울기가 뭐라 그랬지? 속도를 의미한다 이렇게 얘기했었거든. 기울기가. 그지? 이거 뒤에 그래프 또 나오니까 뭐 지금 뭐 생각 안 나면 계속 내가 얘기해 줄게. 세로축의 위치가 나와 있으면 기울기가 속도야. 그럼 봐봐. 지금 얘가 약간 곡선으로 그려져 있잖니. 그러면은 여기 뭐 나머지 1, 2, 3, 4, 5는 표시가 안 돼 있다만 지금 매 순간 어떻게 되는 거야? 속도가 점점 줄어들다가 6초가 지금 봉우리처럼 돼 있지. 6초일 때 뭐가 됐단 얘기야? 기울기가 0이란 말이야. 그럼 6초일 때 뭐 했다니? 멈췄단 얘기지. 그러니까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봐도 얘가 반대로 방향이 바뀌었다는 얘기는 가는 동안 점점 느려진 거지. 느려져서 6초인 순간에 멈췄다가 그 다음부터 오는 거지. 근데 그러면 요때 이제 방향이 바뀌는 거거든. 그러면 그 6초부터 10초까지는 내가 처음에 갔던 방향 이제 반대로 오고 있는 건데 기울기가 어떻게 되고 있지 그러면? 봐봐, 우리가 오른쪽으로 가는 게 플러스면
왼쪽으로 가는 건 마이너스잖아. 근데 마이너스 값이 지금 점점 어떻게 되고 있어?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커지거든? 그럼 뭐야? 마이너스 방향으로 마이너스가 커진다는 얘기는 방향이 바뀌고 나서부터 점점 빨라졌다는 얘기인 거야. 10m 가는 동안에는 점점 느려졌다가 6초 이후부터 10초가 될 때까지는 점점 빨라져서 10초인 순간에 여기 딱 있다 이거지. 나중에는 이런 것도 물어보게 되거든. 그죠? 이것도 물어보게 된다. 그래서 꼭 기억해. 만약에 그래프가 나왔다. 위치가 나오면 기울기는 속력 또는 속도를 의미한다. 그죠? 그래서 이 기울기가 0이니까 그럼 6초일 때는 잠깐 멈췄구나. 이것도 우리가 떠올릴 수 있어야 된다. 자, 그 다음에 4번. 직선 운동하는 물체의 속도와 가속도에 대한 설명으로 OX를 해라. 자, 1번. 가속도가 일정하면 속도가 일정한가? 가속도라는 건 무조건 속도가 변한 정도를 뜻한다 그랬지. 그 변한, 이거 봐봐. 가속도가 지금 일정한 거야, 이 경우가. 속도가 일정한 거니? 속도는 점점 빨라지고 있잖아. 가속도가 일정하다고 속도가 일정한 게 아닙니다. 속도가 일정하게 빨라지거나 일정하게 느려진다는 의미인 거라고. 그래서 1번은 X가 돼야 돼. 자, 속도와 가속도의 부호가 같으면 속도의 크기가 증가한다. 자, 무슨 얘기냐? 그러니까 아까 이제 가속도, 자, 지금 속도도 지금 오른쪽으로 가는 경우는 플러스잖아. 가속도의 부호가 플러스가 나오지. 아까도 얘기했지. 플러스가 나오면 뭐 하는 거라고? 점점 빨라지는 거라고. 그러니까 속도의 부호와 가속도의 부호가 서로 같으면, 그죠? 같으면 뭐 한다? 점점 빨라지는 거다. 그래서 2번. 이게 맞는 말이 되겠지. 그 다음에 3번. 가속도의 부호가 마이너스이면 항상 속도의 크기가 감소하냐? 일단 이제 좀 센스가 있는 친구들은 항상이란 말이 들어가면 지금 의심부터 해야 돼. 항상. 그지? 일단 X야. 선생님 가속도가 마이너스면 감소한다고 하지 않았나요? 근데 3번에서는 우리 방향이 바뀌는 것까지 아까 선생님이 했었잖아. 자, 무슨 얘기냐? 다시 얘기해 줄게. 방향이 바뀌는 경우에, 그러니까 방향이 안 바뀔 때는 그냥 가속도의 부호가 마이너스면 계속 줄어드는 거야. 근데 여기서는 방향이 안 바뀐다는 얘기가 없잖아. 그럼 바뀌는 것까지 고려를 해야 되는 거야. 무슨 얘기냐? 아까 이거. 자, 처음에 0초야. 이 공이 가고 있어, 오른쪽으로. 자, 뭐, 한 4m/s 이렇게 간다고 하자. 그지? 그래서 2초 후에 멈췄어. 0이 됐어. 그지? 자, 그럼 이 2초 동안에 가속도가 얼마가 나오지? 시간은 2초잖아. 맞지? 속도 변화량은 나중 속도에서 처음 속도 빼라 그랬지. 0 빼기, 자, 오른쪽 가고 있는 애니까 플러스 일단 붙여놓으면은 0 빼기 플러스 4니까 0 빼기 4잖아. 그럼 마이너스 4니까 얼마? 마이너스 2m/s 제곱이 나오지. 맞지? 그러면은 0초부터 2초 동안에는 느려지고 있는 거야 지금. 자, 그런데 그럼 아까 이 경우에 느려지려면 어느 쪽으로 힘을 줘야 된다고? 왼쪽으로 힘을 줘야 된다. 왼쪽으로 힘을 계속 주다 보니까 2초에 멈춘 거지. 근데 이 순간부터 계속 왼쪽으로 힘을 주면 어떻게 돼? 얘는 이제부터는 왼쪽으로 움직이기 시작하겠지. 그래서 만약에 2초부터 3초 사이에는 왼쪽으로 힘을 줘하고 3초일 때 일로 가고 있다고 치자. 3초일 때. 그래서 만약에 3초일 때 예를 들어 이쪽으로 2m/s 이렇게 됐다고 치자. 자, 그러면 2초에서 3초 사이의 가속도를 계산해 보자. 그럼 시간은 2초에서 3초니까 1초가 지났지. 나중 속도는 얘잖아. 근데 얘는 지금 방향이 왼쪽이니까 우리가 뭘 붙여야 돼? 마이너스 붙여야지. 맞지? 그럼 나중 속도가 마이너스 2고요. 그럼 2초하고 3초 사이의 가속도니까 처음 속도는 0인 거잖아. 0을 빼요. 그럼 얼마 나오지? 이렇게 되지. 그러니까 지금 0초부터 2초 사이에는 가속도가 이렇게 돼. 2초부터 3초 사이에는 가속도가 이렇게 됐지. 자, 0초에서 2초 사이에는 마이너스고 가속도의 부호는 똑같이 마이너스인 거잖아. 근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0초부터 2초까지는 움직이는 방향과 힘의 방향이 반대여서 느려지는 상황인 거고 2초부터 3초일 때까지는 어때? 얘가 왼쪽으로 움직이는데 결국 왼쪽으로 힘을 주고 있는 거잖아. 맞지?
그러니까 그때는 이 마이너스가 마이너스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는데 마이너스가 나오면 뭐야? 플러스 방향으로 플러스가 나온 거랑 똑같은 상황인 거지. 이때는 속도가 빨라지고 있다는 거야. 이해됐어? 그치? 방향이 왼쪽이니까. 왼쪽으로 왼쪽 가속도가 나타난다. 그럼 빨라진다는 의미인 거야. 그래서 가속도의 부호가 마이너스라고 해서 항상 속도가 감소하는 것은 아니다 이 말이야. 방향이 바뀐 이후에는 오히려 빨라지게 되는 거라고. 알겠지? 그것도 좀 써놔야 돼. 항상 속도의 크기가 감소한다는 x가 될 거고, 그래서 만약에 방향이 바뀌면 방향이 바뀐 이후에 마이너스보다 그러면 그때는 빨라지는 걸 또 의미하는 거니까 그렇게 기억을 해 두셔야 됩니다. 알겠죠? 자, 나머지 1번, 2번, 뭐 5번, 6번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니니까 이건 그냥 숙제로 내주는 걸로 하고, 그럼 이제 우리 그 다음 여러 가지 운동이라고 하는 거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여러 가지 운동. 아마 이제 이 내용들이 좀 소단원이 다 끝나면 이제 문제들이 많이 나올. 그때는 이제 문제풀이 좀 하고 넘어가야 되겠지. 무조건 진도만 선생님이 나가진 않을 거야. 그래서 지금은 개념 확인 문제니까 넘어가는 거지만 뒤에 문제들은 뭐 풀어주기도 하고 너희 풀어보기도 하고 이렇게 할 테니까. 자, 이제 세 번째 우리가 속력 속도 얘기했었고, 그 다음에 이제 가속도라는 거 얘기했고, 그럼 이번 세 번째는 본격적으로 이제 물체 운동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거야. 여러 가지 운동, 그래서 나오죠. 그죠? 여러 가지 운동. 선생님 원래 되게 재밌는 사람인데, 낯을 가려가지고, 그지? 너희도 똑같을 거 아니야. 그지? 오늘 처음 본 사람인데, 막 이렇게 하진 않잖아. 그지? 조금 적응되면 선생님 나름 되게 재밌는 사람이다. 그지? 저 새끼 저거 그냥 재미없는 물리를 그냥 수업만 주장창, 그지? 이런 사람은 아니니까 좀 친해지면, 그지? 너희랑 나랑 친해지면 조금 지금보단 덜 어색하겠지, 그지? 덜 어색하겠지. 자, C 이제 여러 가지 운동. 그래서 어쨌든 이제 우리가 물체의 운동에 대해서 얘기를 할 텐데, 자, 물체가 움직이고 뭐 멈추고 하는 거는 다 뭐하고 힘하고 관계가 있다 그랬지. 그래서 물체가 힘을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 일단 또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어. 물체의 운동에 대해서 공부할 때 만약에 물체가 아무런 힘을 받지 않는 경우, 무슨 얘기냐? 아까도 얘기했지만 물체가 움직일 때 계속 힘을 주는 상황이거든. 근데 처음에 통 밀었어. 그러면서 내가 아무 힘도 안 줘. 공기저항도 없고 마찰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상황인 거지. 보통 힘을 준다 그러면 그냥 그 물체를 계속 따라가면서 힘 주는 상황인 건데, 물체에 힘이 작용하지 않는다 그러면,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바닥에 있는 물체인데 얘를 톡 밀었어. 그 나 힘 안 줬어. 근데 얘가 굴러가는 동안 공기저항도 없고 이 바닥이 뭐 예를 들어 얼음판이어서 마찰력도 없고 아무 힘이 없는 거지. 그럼 그런 경우에 이 물체가 어떻게 운동하겠냐 이거지. 공이 날아가고 있단 말이야. 여기 있단 말이야. 톡 쳤어. 움직였겠지. 움직이는데 나 힘 안 줘 이제. 공기저항도 없어. 뭐 아무 힘이 없어. 그럼 어떻게 되겠니? 계속 가겠지. 맞지? 내가 톡 쳐서 출발하는 순간에 그 속력이 있을 거야. 속도가 있을 거 아니야. 그 속도로 계속 가겠지. 아무 힘이 없어. 공기저항 우주 공간이야. 어떻게 돼? 니네 영화 보면 알겠지만 우주에서 잘못 이렇게 밀면 계속 갑니다. 내가 아무리 발버둥 쳐도 못 와. 왜? 진공이어서 공기가 없기 때문에 아무리 이게 난리듯 해봐 그냥 이러면서 계속 가는 거야. 계속 뒤로. 영원히 가는 거야. 죽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얘가 움직여. 처음에는 힘을 받아서 움직였는데 그 이후에 아무 힘이 없다 그러면, 공기저항도 없고 마찰도 없고 아무 힘이 없다 그러면 얘가 그냥 계속 가는 거야. 방향이 변하겠니? 안 변하지. 왜냐면 방향이 변하려면 얘한테 힘을 줘야 되는 거거든. 그 다음에 가부 있어. 그 가부는 속도가 있을 거 아니야. 속력이 있을 거 아니야. 방향도 안 변하고 속력도 안 변해. 아무것도 안 변한다고. 물체가 힘을 받지 않으면 속력도 안 변할 거야. 처음에 딱 출발하는 순간에 속력 그대로 가는 거지. 그 다음에 가는데 아무 힘이 없다니까. 밑으로 뭐 잡아당기는 것도 없고 위로 당기는 것도 없고 뭐 방해하는 거 아무것도 없으면 그냥 걔가 출발했던 방향 그 방향 계속 가는 거야. 계속.
속력도 안 변하고 방향도 안 변한다. 자, 선생님이 아까 속력하고 방향 합친 거 두 글자를 뭐라 한다고? 속도라고 한다고 했잖아. 그지? 그러면 결국에는 속력도 안 변하고 방향도 안 변하니까 속도가 일정한 운동을 하는 겁니다. 이걸 세 글자로 뭐라고 하느냐? 자, 속도가 일정한 운동을 한다. 물체가 아무런 힘을 받지 않으면, 물체의 힘이 작용하지 않으면 그 물체는 속도가 일정한 운동을 해요. 세 글자로 뭐라고 하느냐? 속도가 일정하다. 등속도 운동을 한다. 이렇게. 혹은 다른 말로 뭐라고도 하냐면 등속 직선 운동을 한다. 이렇게도 표현합니다. 그지? 등속 직선 운동. 알겠지? 자, 그런데 실제로 일상생활에서는 아예 힘이 자, 봐봐. 내가 밀고 나서 내가 미는 힘은 없지만 얘가 힘을 안 받니? 마찰력이란 힘도 있고 실제로는 이렇게 있겠지. 그러니까 사실은 아예 우주 공간에서는 힘을 받지 않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지만 실제로는 힘들이 작용하거든. 근데 그 힘들이 작용은 하지만 걔네들 힘이 작용하는 거에 합이 0이면 힘이 없는 거나 마찬가지가 되는 거야. 두 가지인 거지. 그래서 아예 힘을 진짜 받지 않던지 아니면 힘이 작용하지만 그 힘들의 합력이라고 하지. 또는 알자 힘이라고 그래. 그거를. 근데 그게 0이면 힘을 받지 않는 거나 마찬가지거든. 그런 경우에는 물체는 무슨 운동을 한다? 등속도 운동을 한다. 이렇게 얘기한다. 알겠니? 등속도 운동을 한다. 자, 그래서 그 밑에 보면은 등속도 운동 그래서 이제 따로 정의가 나오죠. 그지? 등속도 운동. 그래서 지금 여기 적어놨듯이 어떤 물체가 속력도 안 변하고 방향도 안 변해. 즉 속도가 변하지 않고 일정한 속도로 움직이는 것을 우리가 등속도 운동이라고 한다 이거지. 그 조건이 이 두 가지인 거지. 물체가 등속도 운동을 하려는 조건. 등속도 운동을 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 진짜 아무 힘이 없어야 되겠다. 힘이 작용하지 않던지 아니면 힘이 작용하더라도 그 힘들의 합이 0이면 힘이 없는 거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그 경우에는 방향도 안 변하고 빠르기, 속력도 안 변하고 계속 일정한 빠르기와 일정한 방향으로 간다 이거지. 등속도 운동을 한다 이거지. 그럼 우리 주변에서 대표적으로 물체가 등속도 운동하는 예들이 좀 몇 개 있지 않니? 대표적인 게 뭐지? 백화점 가면 에스컬레이터 타고 올라가지. 내가 에스컬레이터 타고 올라갔으면 저절로 올라가잖아. 근데 걔가 어떻게? 내가 올라타면 쫙 빨라지니? 에스컬레이터는 계속 똑같은 속도로. 그지? 비스듬하게 그냥 계속 같은 방향으로 가지. 그지? 대표적인 게 에스컬레이터. 그 다음에 니네 에스컬레이터가 그냥 바닥에 평평하게 깔려있는 경우. 공항 같은 데 가면 캐리어 들고 있으면 그냥 저절로 쫙 가잖아. 가만히 있으면 어떻게? 그냥 일정한 속도로 계속 한 방향으로 가자. 무빙워크라고 하지? 그럼 무빙워크 같은 거. 그지? 그 다음에 또 이런 거 저기 가도 있잖아. 스키장. 겨울철 스키장 가면 뭐 타니? 리프트 타잖아. 혹은 곤돌라 타잖아. 그럼 내가 곤돌라에 딱 타면, 곤돌라가 좀 더 안전하지. 이렇게 사실 앉는 데도 있고. 쫙 빨라지? 아니잖아. 계속 그냥 곤돌라는 계속 빙글빙글 돌쟁이 계속 같은 속도로. 그런 거. 스키장에 있는 리프트. 또는 뭐 곤돌라. 이런 것들은 다 우리가 주변에서 볼 수 있는 대표적인 등속도 운동이다 이거지. 등속도. 이제? 그래서 이제 등속도 운동 얘기하고 뭐 또 하나 더 얘기할 텐데 어쨌든 이런 물체 운동에선 있잖아. 아까도 잠깐씩 나왔다만 그 운동 그래프라는 게 있어. 그 등속도 운동을 하던 혹은 그게 아니던 그 물체가 운동하는 걸 그래프로 나타낸 걸 운동 그래프라고 하거든. 그래서 등속도 운동을 하는 경우에 물체가 그때 운동 그래프가 어떻게 나타나는지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해. 굉장히. 운동 그래프. 등속도 운동의 운동 그래프. 항상 운동 그래프는 세 가지가 있어. 운동 그래프 세 가지. 뭐가 있느냐? 근데 아까 두 가지는 이미 한 번씩 그렸었어.
가로축은 선생님 무조건 뭐라고? 시간이라 그랬지. 세로축이 위치라고 써져 있어. 기호로 S라고. 위치 시간 그래프라는 게 하나가 있고, 이거 아까 한번 살짝 그렸었지? 두 번째는 세로축이 속도로 돼 있고요. 가로축이 시간으로 돼 있는 그래프가 있어. 이것도 아까 한번 그렸었지. 속도 시간 그래프. 가속도 할 때. 얘는 속도 얘기할 때 그렸었고, 얘는 가속도 할 때 그렸었어. 또 하나는 우리가 아까 배웠던 가속도 시간 그래프라는 게 있어. 자, 가속도는 기호로 A라 쓴다 그랬지? 가속도 시간 그래프. 이 세 가지가 있는 거야. 항상. 그래서 물체가 등속도 운동을 하는 경우에 이 운동 그래프는 어떻게 그려져 있는지, 그리는지 그 얘기를 한번 해보자 이거야. 그지? 그 밑에 나와 있거든? 우리 밑에는 지금 두 가지만 그려져 있죠. 맞지? 뭐하고 뭐만 얘하고 얘만 그려져 있잖아, 지금. 근데 너희는 요것도 이제 같이 하나 좀 적어 놓자는 얘기야. 그럼 첫 번째, 물체가 이제 등속도 운동을 하는 경우에 첫 번째 운동 그래프. 뭐? 속도 시간 그래프 먼저 해볼게. 자, 가로축은 선생님이 무조건 시간이라 그랬지? 자, 기호로 그냥 T. 근데 뭐 예를 들어서 이제 ST 그래프, VT 그래프 이렇게 얘기하기도 해요. 얘는 AT 그래프 뭐. 그 다음에 이제 세로축은 속도. V라고 합시다. 자, 이것도 너희가 머릿속으로 이렇게 상상을 해. 그림을 그리든. 아니면 뭐 직접 그려도 되고. 만약에 어떤 공이 우주 공간에 하나 있어. 내가 우주 공간에서 공을 던지면 어떻게 큰일 납니다. 내가 예를 들어 맨몸으로 우주에 떠 있을 수도 없죠. 우주복을 입고 우주에 떠 있는 상황이야. 곡물 하나 들고 있어. 던지면 끝납니다. 왜 끝날까? 나중에 배우겠지만 작용반작용에 의해서 공이 만약에 내가 이쪽에 우주선이 있어. 여기가 우주 공간이야. 내가 우주선을 바라보고 우주선으로 공 던지면 너희는 끝난 겁니다. 계속 우주로 갑니다. 계속. 그래서 보면 영화 같은 데 보면 우주인들이 항상 줄 같은 거 이렇게 매달고 나오지. 아니면 무슨 의자 같은 데 타가지고 이렇게 칙칙 하고 하잖아. 그 이유가 맨몸으로 우주복 입고 나갈 수는 있지만 나갔다가 한번 잘못해갖고 내가 이렇게 우주선 여기 이게 우주선이야 고치다가 이렇게 살짝 밀잖아? 그럼 계속 갑니다. 안 멈춰, 못 멈춰. 계속 가. 그래서 줄 매달고 있는 거야. 아무튼 우주 공간에 공이 있는데 이 공이 예를 들어서 2m/s로 지금 날아가고 있는 상황이라고 하자. 그래서 내가 이 공을 딱 봤어. 0초야. 근데 이 공이 만약에 속력이 안 변하면 1초 후에 봐도 얼마겠니? 2겠지. 또 1초가 지나도 2겠지. 속력이 계속 얼마겠어? 2겠지. 그러면 자, 처음에 내가 바라봤을 때 이 물체의 속도가 2였단 말이야. 근데 얘가 만약에 등속도 운동을 하는 물체라면 1초 후에도 속도는 2가 될 거고, 그지? 2초 후에도 2일 거고, 3초 후에도 2일 거라고 이렇게. 그러니까 등속도 운동을 하는 경우에 속도 시간 그래프를 그려보면 이렇게 그래프가 X축에 나란하게 그려진다 이 말이지. 더 빠른 애는 만약에 3으로 간다 그러면 걔는 이렇게 그려지겠지. 1m/s로 등속도 운동을 한다 이렇게 그려지겠지. 그래서 등속도 운동을 하는 경우에 속도 시간 그래프는 무조건 이렇게 X축에 나란하게 그려진다 이거지. 그럼 아까도 선생님이 얘기했지만 그래프가 나왔을 때는 면적하고 기울기를 잘 생각을 해야 된다. 그럼 이 VT 그래프가 의미하는 게 뭐냐? 자, 요것도 선생님이 요거 하나만 얘기하고 잠깐 쉴게. 그지? 또 이제 졸릴 때가 됐거든. 잠깐 쉬어야 돼. 봐. 항상 그래프가 나오면 면적 아니면 기울기 또는 면적과 기울기 둘 다 생각해라. 면적을 한번 생각해 보자. 자, 내가 이 등속도 운동하는 물체를 3초 동안 관찰한 거야. 3초 동안. 여기 3초 동안. 3초 동안. 응? 3초 동안 이렇게 관찰했다고 하자고. 그러면 그 3초까지 요 면적, 요 그래프 아래 면적이야. 선생님 면적이라고. 요 면적이 의미하는 게 뭐냐 이거지. 봐라. 가로축은 우리가 시간인 거야. 맞지? 세로축은 속도인 거지. 니네 왜 중학교 1학년 때 그거 거속시 배우자. 거속시. 요 면적. X축 곱하기 Y축이 요 면적일 텐데 X축이 시간, 세로축이 속도. 그러니까 속도 곱하기 시간이 되는 거야. 속도 곱하기 시간이 뭐다? 그 처음 위치로부터 거리. 면적은 이동거리 내지는 변위를 뜻하는 겁니다.
이동거리 또는 변위를 뜻하는 거야. 알겠니? 자, 면적은 이동거리 내죠. 그러니까 봐봐. 얘 같은 경우에는 계속 똑같은 속도로 가니까. 그럼 봐봐. 이렇게 말로, 이게 사실 그래프가 나오고 계산하는 건 별로 안 어려운데 또 이거를 막 말로 풀어서 쓴다고요. 그럼 예를 들어서 이거 1초고 여기가 뭐 2초 이렇다고 치자. 그러면 이렇게 등속도 운동을 하는 경우에는 매 시간마다 이동거리가 일정하게 증가하는 거지.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1초, 얘 같은 경우 지금 얘가 2고 1이면 1초마다 면적이 항상 얼마씩이야? 항상 2씩이지. 그러니까 이동거리로 따지면 1초마다 2m씩 계속 가는 거지. 그지? 1초마다. 그래서 이거를 말로 쓰면은 등속도 운동의 경우에는 시간에 비례해서 이동거리가 늘어난다 이렇게 표현한다고. 요 면적, 요 면적, 항상 요 면적들이 똑같잖아. 항상 요 면적만큼 계속 늘어나는 거니까. 그래서 이동거리가 시간에 비례해서 늘어난다 뭐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러면은 그거 가지고 얘를 그릴 수 있는 거야. 위치 시간 그래프를. 자, 요거 하나만 딱 그리고 얘기합시다. 요거만 그려놓고 쉽게. 그럼 여기 이제 위치라고 하고 시간이라고 합시다. 그러면 그냥 똑같아. 위치니까 요 면적이 위치, 이동거리 떼진 변이니까 요 면적만큼 계산해서 여기다 표시해주면 되는 거지. 그러면 처음 1초 동안에는 요 면적만큼 간 거잖아. 그러면 처음 위치에서 2m 가 있는 거야. 그죠? 뭐 이렇게. 그 다음 또 1초가 지나. 그 다음 또 1초 동안에 또 이만큼 갔잖아. 그러면 처음 위치에서는 4m 가 있고 이렇게 되겠지. 그래서 그거 표시한 다음에 뭐 이렇게 되는 거지. 그래. 이렇게. ST 그래프. 그러니까 방금 선생님 얘기했지. 시간에 비례해서 이동거리가 일정하게 늘어난다. 맞지?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져. 위치 시간 그래프. 그래서 요거 대한 얘기는 잠깐 쉬었다가 또 이어서 하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여기. 그래서 요 면적이 이동거리를 의미하니까 그거 그대로 여기다 옮겨서 그린다고 생각하면 된다. 이거야. 두 번째 그래프가 요 위치 시간 그래프인 거지. 그래서 보면은 물체가 등속도 운동을 하는 경우에는 위치 시간 그래프가 직선으로 이렇게 그려지는 거야, 직선. 그럼 이것도 아까 선생님이 처음에 속도 얘기할 때 얘기했었거든. 그럼 얘는 뭘 보느냐? 기울기 보는 거야, 기울기. 왜? 자, 기울기 이거 분의 이거잖아. 그럼 일단 얘는 직선 1차 함수니까 이 기울기나 그죠? 다 같단 말이야. 그럼 기울기가 뭘 의미하느냐? 가로축이 시간이야. 세로축이 거리, 변이야. 뭐야? 속도 의미하는 거 속도. 기울기가 속도를 의미한다고. 그러면 또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 직선이니까 기울기가 어때? 일정하지? 그러니까 결국 속도가 뭐하다? 일정하다 이렇게 되는 거지. 속도가 일정하다. 그지? 기울기는 속도를 의미한다 이거지. 그러면 봐봐. 만약에 지금 여기서 쓰기를 어떤 물체가 2m/s로 등속하는 속도 시간 그래프 이렇게 그려졌잖아. 그럼 속도가 빠른 애는 여전히 속도가 빠르지만 걔도 등속도 운동한다 그러면 이렇게 그려질 거 아니야. 그럼 여기서는 기울기가 속도라 그랬으니까 속도가 빠른 애는 이거보다 기울기가 크게 그려지고 얘도 어쨌든 등속도 운동이면 직선으로 그려줘야 되는 거지. 그치? 그래서 이게 만약에 A고 이게 B다 그러면 A의 속도가 B의 속도보다는 빠르다 뭐 이런 의미라고 이렇게. 그리고 이게 만약에 V 뭐 A고 이게 V B다 그러면 그 얘는 이거 자체가 여기 속도가 좀 빠른 걸로 표시가 돼 있는 거. 그래서 VT 그래프에서는 면적이 이동거리 또는 변이를 의미하는 거고. 자, 이동거리 또는 변이라고 한 이유는 방향이 안 바뀔 때 어차피 이게 똑같거든. 근데 아까도 이제 방향이 바뀌는 경우 여기 달라지니까, 그지? 이렇게 나눠서 써놓은 겁니다. 이 같은 경우에도 그냥 이렇게. 그럼 이제 하나가 더 있다 그랬잖아. AT 그래프가 있는데 사실 등속도 운동에서는 AT 그래프를 잘 안 그려. 굳이 여기다 하나 그리자면, 자, 왜 잘 안 그리느냐? AT 그래프는 똑같아. 가로축은 똑같이 시간이야. 그 다음에 세로축이 이제 가속도 A라고 써져 있는 거거든. 근데 우리 아까 가속도 배웠잖아. 가속도가 뭐라고? 속도가 얼마나 변하느냐를 나타내는 거야.
근데 지금 생각해봐. 얘는 속도가 변하니 안 변하니? 안 변할 거 아니야. 맞지? 참고로 요 속도 시간 그래프에서는 면적이 이동거리라 그랬잖아. 여기서 기울기가 뭐야? 가속도인 거야. 왜냐면 속도잖아. 가로축분의 세로축이면 시간분의 속도 변화가 되니까 기울기가 가속도를 의미하는데, 얘 같은 경우에 어때? 어차피 그래프가 누워있으니까 이거 기울기가 얼마니? 얘가 됐든 얘가 됐든 기울기 0이지? 그러니까 등속도 운동은 가속도가 0이기 때문에 어차피. 그래서 AT 그래프를 잘 안 그리는 거지. 굳이 그린다고 하면 3초까지 가속도가 그냥 이렇게 0이니까 그냥 이렇게 쭉 0이 이게 이렇게 그려지는 것 뿐이야. 그래서 등속도 운동에서는 AT 그래프를 잘 안 그려요. 근데 어쨌든 알아는 두자 이거지.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가 있다. 등속도 운동을 하는 경우에 운동 그래프를 그려보면 VT 그래프는 X축에 나란하게 그려지고, ST 그래프는 직선으로 그려지고, AT 그래프는 그냥 0이니까 뭐 사실 그래프의 의미가 별로 없다. 그리는 게. 그지? 이렇게 보면 되겠단 말이지. 그런데 이 그래프를 가지고 조금 응용된 걸 한번 얘기를 해보자. 자, 만약에 이제 등속도 운동인 거야. 등속도 운동인데 여기서 위치 시간 그래프야. 예를 들어서 위치 시간 그래프인데 어떤 두 물체가 있대. 자, 이거 이제 예를 드는 겁니다. 두 물체 A와 B가 이제 땅바닥에서 움직이고 있는 상황이야. 그래서 이 A와 B의 움직임을 ST 그래프, 위치, 시간에 따른 위치 변화로 그래프로 나타내 봤더니, 자, 예를 들어서 A라는 물체는 그래프가 이렇게 나타났어. 자, B라는 물체는 이렇게 나타난 거야. 이게 무슨 차이인가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해볼 거고, 또 하나는 똑같이 ST 그래프인데, 자, A는 이렇게 그래프가 그려졌어. 근데 B는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진 상황이야. 자, 그래서 일단 얘랑 얘랑 평행하다고 보고, 얘랑 얘랑도 평행하다고 봅시다. 그럼 요 그래프는 A하고 B가 뭐가 다른 거고, 요 그래프에서는 A하고 B가 뭐가 다른 거 생각을 해보잔 말이야. 자, 일단 요게 평행하다라고 하면은 선생님이 ST 그래프에서는 기울기가 뭐라 그랬어? 속도라 그랬잖아. 그럼 얘네들이 평행하다는 얘기는 얘하고 얘가 기울기가 서로 어떻단 얘기야? 같다는 얘기인 겁니다. 그럼 이 그래프가 나왔어. 그럼 여기서 속도는 A하고 A 물체랑 B 물체가 속도는 어떻단 얘기야? 같다는 얘기인 거지. 맞지? 속도는 같다는 얘기 평행하면. 근데 지금 그래프가 얘는 B는 여기서부터 시작이지. 세로축의 위치가 다르잖아. 가로축이, 그게 무슨 얘기냐면 동시에 출발은 한 거야. 근데 B가, 자, 예를 들어 여기 뭐 한 2라고 해볼까? 그럼 B가 A보다는 2m 정도 앞서서 출발했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뭐 그림을 그리자면 A가 예를 들어 여기서 출발을 할 때 B는 그거보다 좀 앞쪽에 있는 거지. 앞쪽에. 그래서 여기 땅 하면 동시 출발한 거지. 동시에. 그냥 B가 더 앞서서 출발한, 앞선 위치에서 출발한 겁니다. 알겠니? 만약 이렇게 그래프가 나오면 이때 A하고 B는 뭐가 다르다? B가 A보다 더 앞선 위치에서 출발한 거다 이거지. 이렇게 볼 수 있어요. 동시에 있는 출발한 건데, 그러면 시간이 지날수록 A하고 B 사이에 이 처음에 한 2m 떨어져 있었다고 이 거리는 어떻게 될까? 자, 여기 땅 동시에 가는 건데 얘네가 가는 동안 속도도 똑같아. 그럼 얘네들 사이의 간격은 계속 똑같겠지. 변하지 않는 거야. 그지? 단지 처음에 출발할 때 그냥 더 앞서 있는 것 뿐이야. 자, 요거는 무슨 차이일까? 자, 얘도 만약에 요 그래프랑 요 그래프가 평행하다고 합시다. 그러면 얘도 A하고 B가 뭐는 같은 거야? 속도는 같은 거야. 근데 얘는 지금 이 그래프하고 이 그래프는 뭐가 다르지? 가로축에서의 위치가 다르지. 시간이 달라.
그럼 그 얘기는 뭐냐? 근데 세로축은 어때? 똑같이 0이잖아. 그러니까 얘는 지금 어떤 의미냐면은 A하고 B가 같은 위치에서 출발을 하는 거야. 근데 가로축의 위치면 가로축이 시간이잖아. 그러니까 A가 출발하고 나서 뭐 여기가 2라고 치면 B는 2초 있다 출발했다는 얘기지. 같은 위치에서 A 출발했는데 얘는 아직 출발 안 한 거지. A가 출발해서 2초 후에 만약 여기를 지나간다고 하면 응? 그때 이제 비로소 B는 출발한 거야. 그러니까 얘네들이 위치는 같은데 뭐가 다르다? 출발 시간이 다른 거지. 얘네는 같은 동시에 출발은 했지만 위치가 다른 거고 얘는 뭐다? A하고 B의 출발 시간이 다른 거라. 누가 먼저 출발한 거다? A가 B보다 먼저 출발한 거라고. A가 B보다 먼저 출발한 거다. 그래서 등속도 운동할 때 이것도 종종 나와요. 위치 시간 그래프 이렇게 두고 요건 뭐가 다른 거고 뭐가 다른 거냐. 그죠? 이렇게 나왔을 경우에 이 두 물체가 어떤 차이가 있는 건지. 그죠? 그거 기억을 꼭 해두셔야 됩니다. 알겠죠? 꼭 기억을 해두셔야 돼. 그래서 우리가 등속도 운동이라는 걸 살펴봤다고. 등속도 운동. 그죠? 그래서 어쨌든 정리하자면 등속도 운동은 결국 물체가 아무런 힘을 받지 않거나 혹은 힘이 작용하더라도 그 힘들의 합이 0이어서 힘이 없는 거나 마찬가지인 경우에 물체는 등속도 운동이라는 걸 하게 되고 등속도 운동을 할 경우에 운동 그래프가 어떻게 그려지는지 잘 기억해야 돼. 대부분의 니네가 계산해야 되는 문제는 다 이렇게 그래프로 나오거든. 그럼 그래프를 보고 이거 꼭 기억해야 돼. 이게 어떤 운동이 지금 등속도 운동만 얘기해서 그런데 어떤 물체 운동이든지 속도 시간 그래프는 무조건 면적은 거리요 기울기는 가속도인 거야. 위치 시간 그래프는 무조건 그게 어떤 운동을 하든지 기울기가 속도라는 거. 이 의미는 똑같거든. 요거 좀 꼭 기억해둬야 됩니다. 자, 그럼 이번엔 두 번째로 자 물체가 운동을 하는데 두 번째로 힘을 받지 않는 경우를 지금 얘기해서 이번에 물체에 힘이 작용하는 경우. 그죠? 선생님 먼저 지워버렸냐? 괜찮아? 물체에 힘이 작용하는 경우 얘기를 한번 해볼게. 자, 두 번째는 물체에 힘이 작용하는 거죠. 자, 그런데 아까도 계속 얘기하지만 우리가 배우는 이 단원에서 힘이 작용할 때는 항상 일정하게 그러니까 물체를 따라가면서 힘을 주는 상황인 거야. 그래서 만약에 물체에 일정하게 힘이 작용하는 거지. 일정하게 힘이 작용. 근데 이 힘이 작용하는 경우도 여러 가지로 나뉘어지는 거지. 그 힘이 어느 방향으로 작용했느냐에 따라서 물체가 속력은 변해. 근데 방향은 안 변할 수 있어. 자, 그럼 선생님이 질문. 내가 이름을 아직 다 못. 지우? 속력이 변하고 방향 안 변해. 속도는 변한 거야, 안 변한 거야? 자, 선생님 아까 맨 처음에 속도는 속력 더하기 방향이라고 생각하라 그랬고 둘 중에 하나가 변하면 속도가 변하는 거라 그랬지. 그럼 이것도 속력은 방향은 안 변했지만 속력이 변했지. 그럼 이것도 속도가 변한 거야. 그 다음에 또 하나. 이번에 속력은 안 변하는데 방향만 변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어. 자, 이거 속도 변한 거야, 안 변한 거야? 변한 거야. 자, 그리고 힘이 작용하는데 속력도 변하고요. 그러니까 속력과 방향이 둘 다 변하는 경우도 있어. 그럼 이거 당연히 속도 변한 거지. 그럼 결론은 뭐야? 물체에 힘이 작용하면 속력만 변하든 방향만 변하든 둘 다 변하든 결론적으로 속도가 변한다는 얘기지. 맞지? 그러니까 우리가 물체에 힘이 작용하면 그 물체는 이제 속도가 변한다고요.
속도가 변했대. 우리 속도가 변하는 정도 세 글자로 뭐라 그랬어? 가속도. 맞지? 그러면 물체가 속도가 변하면 무슨 운동을 하는 거다? 가속도 운동을 하는 거라고. 가속도 운동. 물체의 힘이 작용해서 속도가 변하면 그 물체는 가속도 운동을 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여기 얘기했지만 힘이 만약에 일정하게 작용해서, 그렇잖아. 내가 물체를 미는데 살살 밀었다 세게 밀 수도 있고 세게 밀었다 살살 밀 수도 있는 거잖아. 근데 그냥 계속 똑같은 힘으로 물체의 힘이 작용하게 되면 속도가 변하긴 변하는데 일정하게 변할 거야. 그런 경우에는 등가속도 운동이라고 하는 거야. 등가속도. 알겠니? 일단 속도가 변하면 가속도 운동인데 속도가 일정하게 변하면 등가속도 운동이라 하는 거야. 근데 속도가 일정하게 변하려면 힘이 일정하게 작용해야 된다라는 거지. 그래서 이제 요 세 가지 나눠서 얘기할 거야. 세 가지. 그래서 이제 첫 번째 나오는 게 요 경우. 방향은 안 변하고 속력만 변하는 경우에 대해서 일단 먼저 얘기해보자 이거지. 그죠? 보통 이제 등가속도 운동이다 그러면 이제 얘가 제일 많이 나오거든, 얘. 얘가 제일 많이 나와. 그럼 요거부터 한번 얘기를 해봅시다. 그럼 어떤 경우에 힘이 작용하는데 어떤 경우에 속력만 변하고 방향이 안 변하느냐. 이러려면 그 힘이 운동 방향과 나란하게 힘이 작용하면, 운동 방향과 나란하게 힘이 작용하면 그때는 속력만 변하는 거야. 그 무슨 의미냐? 바닥에 물체가 오른쪽으로 가고 있어. 자, 오른쪽으로 가고 있는데 오늘 첫 시간이니까 내가 45분에 끝내줄게. 오늘 좀 일찍 끝내줄게. 그치? 너무 빡센 것 같아, 지금? 여기가 좀 교실이 또 게다가 좀 밀폐되어 있어가지고 이 문을 안 닫고 수업할 수가 없는데 닫으면 거의 열의 9은 한 30분 지나면 산소 부족. 졸리는 게 니네 탓이 아닌 거라. 교실에 산소가 부족해서 그런 거지. 그지? 하여튼 오늘은 첫 시간 좀 일찍 끝내줄게. 이거 봐봐. 나란하게 작용한다는 게 뭐냐면 오른쪽으로 가는데 힘을 어느 쪽으로? 오른쪽으로 주는 거야. 요 하얀색이 물체가 움직이는 방향이고 요게 힘의 방향인 거야. 자, 그럼 이거 알다시피 어떻게 돼? 오른쪽 가고 있네. 오른쪽으로 힘 주면 어떻게 될까? 빨라지겠지? 근데 어쨌든 이거 나란하게 작용한다 얘기하는 거야. 그 다음에 오른쪽으로 가는데 힘의 방향이 물론 반대기는 이렇게 작용해. 그러니까 우리가 화살표로 표시했을 때 운동 방향 표시한 거랑 힘의 방향 표시가 나란하잖아, 지금 화살표끼리. 그러면 힘이 나란하게 작용한 거야. 두 가지, 요 경우에. 그렇잖아. 가는데 요렇게 밀어. 빨라지겠지. 빨라지지만 방향은 안 변하는 거야. 그 방향으로 밀어줬기 때문에. 가고 있는데 그거랑 정확하게 반대 방향을 밀면 가긴 가요. 근데 느려지겠지. 방향은 안 변한다 이거지. 요런 경우. 요런 경우에는 속력만 변한다 이거지. 그럼 또 두 가지인 거네. 요렇게 힘이 작용하면 속력이 어떻게 돼? 빨라지는 거겠지. 그치? 같은 방향으로 밀어주는 거니까 빨라질 거고. 그러니까 뭐 속도, 속력. 속도가 빨라지는 경우일 거고. 요때는 뭐야? 속도가 느려지겠지. 방향은 안 변하고. 근데 만약에 그 힘이 아까도 있지만 계속 일정하게 따라가면서 밀어주는 거지. 오고 있으면 계속 따라가면서 이렇게 미는 거지. 그러면 일정하게 밀면 일정하게 빨라지고 일정하게 느려지는 거야. 이게 대표적인 등가속도 운동인 거야. 그럼 마찬가지로 등가속도 운동을 하는 경우에 아까 얘기했던 운동 그래프가 어떻게 그려지는가? 이제 그걸 한번 보자 이거지. 그럼 첫 번째로 자 속도가 빨라지는 경우, 그지? 자 속도가 빨라지는 경우, 속도가 이제 일정하게 증가하는 경우. 자, 이것도 여기다 그림 그려놓고 얘기할게. 처음에 멈춰 있었어. 자, 내가 얘를 오른쪽으로 힘을 가했어. 자, 그럼 당연히 이 물체가 이제 오른쪽으로 움직이기 시작했겠지? 그래서 내가 만약에 뭐 예를 들어 10N으로 민다. 계속 10N을 밀고 가는 거야. 계속.
그러면은 1초 후에 예를 들어 여기를 지나간다. 그럼 이때 속도가 예를 들어 1m/s였다. 근데 그 와중에도 계속 밀고 있는 거야, 지금 10N으로. 그 또 시간이 지나서 2초가 됐어. 그지? 그럼 2초 후에는 속도가 더 빨라져가지고 예를 들어 2m/s가 돼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점점 빨라지는 경우인 거지. 자, 참고로 다중섬광 사진이라는 게 있어. 들어봤니 혹시? 바닥에서 예를 들어 지금 공이 굴러가는 상황 선생님 설명하는 거잖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공이 굴러가는 거야. 근데 여기다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제 공이 굴러가는데 요 가운데다가 내가 카메라 하나 딱 설치해. 그 굴러가는 모습 뭐 1초면 1초, 0.1초면 0. 이렇게 일정한 시간마다 사진을 차각차각 찍어가지고 합친 거야. 그러면 봐라. 지금 같은 게 점점 빨라지니까 예를 들어 처음에 1m를 갔으면 점점 빨라지는 상황이 그 다음 1초 동안에는 더 많이 가야지. 그러니까 다중섬광 사진이라는 걸 찍어보면 아까 등속도 운동 계속 공과 공 사이의 간격이 다 똑같거든. 근데 지금처럼 속도가 빨라지는 경우에는 1초마다 사진을 한 번씩 찍는다고 하면 1초마다 공이 간 거리가 점점 늘어나기 때문에 공과 공 사이의 간격이 점점 넓어지게 돼. 아무튼 그럼 이제 요거를 가지고 이제 우리가 아까 얘기했던 VT 그래프, ST 그래프 요걸 한번 그려보자 이 말이지. 자, 첫 번째 VT 그래프. 그냥 표시하면 돼. 0초일 때 0이었지? 자, 시간 1초가 지났어. 속도가 1이 돼 있는 거야. 2초가 지났어. 2가 돼 있네. 3초가 지났어. 3이 돼 있어. 이런 식으로. 그래서 표시한 다음에 그래프를 그려보면 이렇게 그려지겠지. 아까 등속도 운동은 그래프가 X축에 나란하게 그려진다 그랬는데 얘는 이렇게 그려지지. 그죠? 이렇게. 그러면 아까 VT 그래프에서 면적이 뭘 의미한다 그랬지? 이동거리. 그치? 아까 내가 의미하는 바는 동일하다 그랬잖아. 등속도 운동이든 어떤 운동이든지 간에. 그러면 VT 그래프는 이렇게 그려지는데 어쨌든 아까 얘기했지만 VT 그래프에서 면적은 마찬가지로 이동거리 내지는 변위가 되는 거야. 그죠? 그럼 또 이제 보통 애들이 또 흔히 하는 실수 중에 하나가 아 맞아 면적이 이동거리라 그랬지? 그러면 이 그래프를 이렇게 나온 다음에 2초 동안의 이동거리 구하시오 이렇게 나오거든? 그럼 애들이 아 면적 사각형의 면적이 아니고 여기서 면적이라 하면 그래프 아래 면적이야. 그러니까 만약에 이 경우에 이 물체, 이 공이 2초 동안 이동한 거리를 구하십시오 그러면 요 면적을 구해주면 되는 거예요. 삼각형의 면적을. 알겠지? 그러면 아까 VT 그래프는 매 초마다 간 거리가 다 똑같은 거 아니야. 근데 지금 얘는 봐봐. 처음에 1초 동안에는 요만큼을 갔어. 맞지? 그 다음 1초 동안에는 더 많이 갔지. 그러면 아까 이런 얘기 했었잖아. 등속도 운동인 경우에는 이동거리가 시간에 비례해서 증가한다라고 얘기할 수 있니 지금은? 이동거리가 시간에 비례해서 늘어난다는 얘기는 시간이 뭐 2배가 되면 이동거리도 2배가 되고 이런 거거든. 근데 지금 얘는 그렇지가 않지. 왜냐면 1초 동안 간 면적이 서로 다르잖아.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비례 그러면 이렇게 정비례를 말하는 거거든. 수학에서 말. 근데 증가하긴 증가하는데 정비례는 아닌 거지. 그 다음에 아까 마지막에 얘기했지. VT 그래프에서 면적은 이동거리나 변위를 의미하고 기울기는 뭐라 그랬지? 가속도를 의미한다 그랬어. 그럼 지금 얘 같은 경우에 기울기 봐봐 어때? 이게 그래프가 직선으로 그려져 있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기울기는 어떻다? 일정하다. 기울기 값이 0이 아니잖아 일단. 그지? 0이 아니지만 그게 일정하지. 그럼 그거 갖고 좀 이따 이제 우리가 AT 그래프 그려볼 거라고요. 일단 등가속도 운동 중에서 속도가 빨라지는 경우에는 VT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지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거 가지고 이제 우리가 ST 그래프를 그려본다고 하죠. ST 그래프. 응? ST 그래프. 그러면 ST 그래프 그냥 요거 면적 구해서 여기 표시하면 되는 거 아니니? 맞지? 그럼 우리가 요거 갖고 일단 해볼까? 2초일 때는 2였고 3초 여기가 2라고 3초일 때 3이라고 하면 처음 1초 동안에는 얼만큼 가야 되는 거지?
자, 여기 1, 2, 3, 4라고 하면 처음 1초 동안에 1 곱하기 1 곱하기 2분의 2가 0.5m 가는 거야. 그럼 처음 1초 동안에는 0.5m 이렇게 가. 맞지? 그 다음에 2초가 될 때까지는 처음 이 전체 면적은 이만큼인 거잖아. 그러니까 처음 위치로부터 이 삼각형 면적만큼 가야 돼. 2m 가야 되지. 맞지? 여기. 이렇게 되겠지. 뭐 그러면 3초다 그러면 여기 3초일 때는 분명히 여기 3이 될 거란 말이야. 속도가. 그지? 그러면은 3, 3은 9 곱하기 2분의 1이니까 4.5m 가야 돼. 그죠? 그럼 요쯤 가야 돼. 요쯤 이렇게. 그래서 이어서 그려보면은 그래프가 곡선으로 그려진다는 거야. 우리 수학으로 얘기하면 뭐니? 직선이면 1차 함수인 거고 곡선이면 2차 함수라고 하는 거야. 2차 함수. 그러니까 아까도 얘기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간 거리는 늘어나지만 시간에 비례해서 늘어난다라고 하면 안 된다고. 그죠? 시간에 비례해서 늘어나려면 1초일 때 1이면 2초일 때 2여야 되는데 그게 아니란 말이지. 그러면 어쨌든 ST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집니다. 그럼 아까도 얘기했죠. 의미하는 바는 동일하다 그랬지. ST 그래프에서 기울기는 뭐라 그랬지? 속도라 그랬지. 그럼 아까 지금 요거는 지금 선생님이 얘기한 등가속도 운동이고 아까 등속도 운동에서 ST 그래프 한번 다시 그려볼게. 아까 등속도 운동에서는 이렇게 되지. 직선이었지. 얘는 지금 곡선이지. 그러면 기울기가 속도라 그랬잖아. 그럼 얘 같은 경우는 어차피 속도가 똑같으니까 요만큼 기울기나 이만큼 기울기나 다 똑같다 그랬잖아. 그러니까 우리 아까 맨 처음에 그 속도 얘기했지. 순간 속도나 평균 속도나 어때? 같아요. 등속도 운동은. 근데 얘는 지금 이게 곡선이기 때문에 기울기가 속도는 속도인데 예를 들어 1초인 순간에는 요 접선의 기울기가 1초인 순간의 속도인 거야. 2초일 때는 요 접선의 기울기가 2초일 때의 속도인 거야. 3초일 때가 이거지. 아까 했던 얘기야. 그래서 속도가 계속 변하는 경우니까 이때는 그 순간의 속도하고 평균 속도가 같지 않다 이거지. 그러니까 아까 했던 얘기 중복인 겁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는 기울기가 속도는 속도인데 접선의 기울기는 그 순간의 속도를 의미하게 되는 거고 만약에 3초 동안의 평균 속도다 그러면 이 직선의 기울기가 그 3초 동안의 평균 속도가 되는 거야. 알겠지? 그래서 ST 그래프는 이렇게 그려진다. 이렇게 그려진다. 그래서 이 경우에는 순간 속도와 평균 속도가 같지 않다. 등속도 운동은 순간 속도와 평균 속도가 같다. 그런데 지금은 순간 속도와 평균 속도가 다르다 이거지. 근데 그리고 사실 이제 평균 속도 의외로 구하는 게 많이 나오는데 우리가 속도는 시간분의 거리 또는 시간분의 변이 뭐 이렇게 되잖아. 위치 되잖아. 그럼 평균 속도는 그냥 전체 시간분의 전체 위치하면 돼. 그럼 만약에 예를 들어서 3초 동안의 평균 속도 구하라고 하면 3초 동안의 전체 위치가 얼마야? 4.5잖아. 3분의 4.5 해주면 그게 평균 속도인 거지. 근데 만약에 요렇게 주어졌어. 요걸 주고 평균 속도 구하라고 하면 자 등가속도 운동인 경우에 속도가 일정하게 증가하는 경우에 만약 요 VT 그래프가 나왔어. 요걸로 평균 속도 구하라고 하면 처음 속도 하고 나중 속도를 더해. 그래서 2로 나눠주면 돼. 그러면 자, 요 VT 그래프가 나왔을 때. 자, 만약에 이거야. 봐봐. 3초 동안의 평균 속도 구하시오 그러면 처음에 0이었지. 3초일 때 얼마야? 3이지. 그러면 0 더하기 3을 2로 나누면 된다고. 그럼 평균 속도가 얼마야? 1.5. 여기서 똑같이 나오지. 왜냐면 어차피 면적이 이동거리니까 그냥 요거 절반 1.5 이렇게 3초 동안 요 면적이나 결국 요 면적이나 뭐 결국 같기 때문에 그냥 계속 1.5m/s로 등속 운동한 거랑 똑같다라는 의미로 처음 속도하고 나중 속도 더해서 2로 나누면 그게 또 평균 속도가 되는 거야. 알겠지? 그래서 뭐 여기서 직선의 기울기를 구하든지 ST 그래프에서는 직선의 기울기를 구하면 평균 속도가 되는 거고 VT 그래프에서는 처음 속도와 나중 속도 더한 거에 절반 해준 게 평균 속도가 되는 거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면 돼. 그래서 이제 등가속도 운동인 경우에 VT 그래프가 이렇게, ST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진다는 얘기야. 그럼 마지막 하나가 더 있었지. 뭐가 있었지? AT 그래프라는 게 있었지. A, T. 자, 여기서 지금 여기 적지는 않았는데 아까 등속도 운동은 어차피 기울기가 0이니까 별로 중요하지 않게 다뤘다면 여기서는 기울기 값이 있잖아. 기울기가 뭘 의미한다고? 시간분의 속도 변화니까 가속도를 의미한다고 했어. 지금 얘 같은 경우 기울기가 얼마 나오지? 1이 나온단 말이야. 2초 동안에 이만큼 커졌으니까, 그지? 플러스 1이 나오지. 그럼 플러스 1 표시해. 그 다음에 얘 같은 경우에 그래프가 직선이니까 어느 기울기가 다 1인 거잖아. 그러니까 가속도가 뭐야? 일정하다. 그래서 이렇게 AT 그래프가 저기서 기울기 값 쓰고 쭉 그어주면 되지. AT 그래프가 X축하고 나란하게 그려지는 거야. 그러면 자, 만약에 3초 동안 그러면 AT 그래프에서 요 면적은 뭘까? 요것도 이제 따져봐야 되는데 봐봐. 아까 선생님이 가속도 얘기하면서 우리 가속도의 크기 어떻게 구한다 그랬지? 시간분의 속도 변화량 이렇게 얘기했잖아. 그래서 이 속도 변화량은 시간분의 나중 속도 빼기 처음 속도 이렇게 얘기했고. 그죠? 맞네? 기호를 쓸 때는 이제 시간은 t로 쓰고 나중 속도는 v라는 기호 쓰고 처음 속도는 v0라고 쓴다 그랬잖아. 그래서 그냥 기호로 쓰면 a는 t분의 v-v0 이렇게 쓸 수 있단 말이야. 맞지? 이게 우리 앞에도 얘기했죠. 그럼 이때 양변에 t를 곱해봐라. 그럼 어떻게 되지? a 곱하기 t는 v-v0 이렇게 나오는 거 아니야? 그럼 이 AT 그래프도 이 면적이 뭐야? 가로축이 t 아니야? 세로축이 a 크기 아니야? 그러니까 결국 이 면적이 의미하는 게 뭐다? v-v0. 그러니까 이 면적만큼 AT 그래프에서는 이 면적만큼 뭐가 변했다? 그 물체가 속도가 변했다. 속도 변화량을 의미하는 거야. 근데 지금 면적이 플러스가 나오면 그 플러스 면적만큼 뭐야? 속도가 증가했다는 의미인 거야. 좀 이따 나오겠지만 이제 마이너스가 나오면 그만큼 속도가 감소했다는 걸 의미하는 거야. 그래서 AT 그래프에서는 면적이 속도 변화량. 이 경우에는 속도가 좀 빨라지고 있는 거기 때문에 증가량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지. 증가량. 그지? 이렇게 됩니다. 증가량. 그래서 이렇게 되는데, 자, 물론 속도가 일정하게 느려지는 경우도 이제 우리가 얘기는 해야 되겠지. 그래서 거기 그 다음 장 넘겨보면은 지금 선생님이 속도가 빨라지는 경우, 지금 요거 얘기한 거예요, 요거. 지금. 따지면 요거 얘기한 셈인 거예요. 알겠니? 요거 얘기한 셈이야. 보이지? 그러면 그게 이제 속도가 일정하게 증가하는 경우라면 반대로 속도가 감소하는 경우도 있을 거 아니야. 맞지? 그 밑에 거 감소하는 경우를 먼저 얘기를 한번 해보자. 그죠? 자, 지금까지 설명했던 내용만 잘 이해하고 있으면 이거 똑같습니다. 단지 느려지고 있는 것 뿐인 거예요. 자, 두 번째. 지우고. 이번엔 등가속도 운동 중에서 속도가 일정하게 느려지는, 감소하는 경우. 요걸 해보자. 이것도 여기다 선생님이 그림으로 그려놓고 해볼게. 자, 바닥에 물체가 있어. 이 물체가 이제 움직이고 있는 거야. 바닥을 딱 굴러가고 있는 상황인데 내가 딱 쳐다봤더니 이 녀석이 6m/s로 가고 있었다 하자. 근데 얘가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느려지는 거야. 자, 느려지려면 힘이 어디로 작용해야 된다고? 반대로 힘이 작용하는 거겠지.
그럼 계속 반대로 그러니까 여기로 가고 있는 애를 내가 계속 반대쪽에 잡아당기면서 가는 거예요. 잡아당기면서. 그래서 1초 후에는, 자, 1초 후에는 여기를 지나가고 있어. 봤더니 속도가 4m/s가 돼 있는 거야. 계속 지금 반대로 잡아당기는 상황이야. 또 1초가 지나서 2초 후에는 얘가 2m/s가 돼 있네. 그럼 아까 선생님이 다중섬광 사진 얘기했지? 1초마다 사진을 찍은 거라고 한다면 속도가 점점 느려지는 상황이니까 공과 공 사이의 간격이 점점점 줄어들어야 되겠지. 그래서 이제 결과적으로 3초가 됐을 때 얘가 멈췄다고 하자. 이렇게 멈췄다. 속도가 0이 됐다라고 합시다. 이렇게. 조금 더 가깝게 그려야 되겠지? 여기 뭐 3초가 됐을 때 여기 이렇게 해갖고 얘가 멈췄다. 여기서 멈췄다. 요런 상황이라고 해보자고. 요거를 VT, 근데 똑같아. 쉬워. 아까 거만 이해하면 금방 해. 자, 내가 오늘 그래프만 딱 그리고 마칠게. VT 그래프 어떻게 그려줄까? 처음에 쳐다봤을 때가 6이었다며. 1초 후에 얼마가 돼 있어? 4가 돼 있고요. 맞지? 2초 후에는 2가 돼 있고 3초 후에는 멈춘 거 아니야. 맞지? 이으면 어떻게 돼? 이렇게. 그럼 의미하는 건 똑같다니까. 면적은 뭘 의미한다고? 이동거리. 그러니까 예를 들어 3초 동안 이동한 거리, 이 거리는 얼마가 되는 거냐면 요 면적, 요 삼각형 면적만큼 되는 거야. 의미하는 바는 똑같다 했으니까. 그죠? 자, 그러면 그걸 가지고 우리가 ST 그래프를 그린다고 쳐봐. 그럼 생각해봐. 아까 ST 그래프에서 기울기가 뭐라 그랬지? 속도라 그랬잖아. 그럼 속도가 점점 줄어야 되니까 시간이 지날수록 1초, 2초, 3초, 시간이 지날수록 기울기가 점점 줄어들어야 되는 거야. 그럼 기울기가 점점 줄어들려면 그래프가 어떻게 그려지냐면 이렇게 그려지는 거야. 그래서 3초일 때는 속도가 0이 됐으니까 기울기가 0이 나와야 되는 거야.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져. 약간 포물선 형태로. 그죠? 자, 그 다음에 마지막 AT는 어떻게 될까? 자, 아까 VT 그래프에서 기울기가 뭐라고? 하속도라 그랬잖아. 얘 같은 경우에 지금 기울기 값이 어떻게 돼? 속도가 예를 들어 시간이 1초 흐를 때 속도는 줄어들었잖아. 기울기 값이 뭐가 나오겠어? 가속도인데 그게 마이너스 값이 나오겠지. 마이너스 값이. 근데 마이너스 값은 나오지만 그 값이 항상 일정은 하잖아. 직선이니까. 그러면 AT 그래프는 어떻게, 일단 그 마이너스 값 계산된 거. 얘 같은 경우에 지금 뭐 요거 갖고 계산하면 이거 1초 동안에 2가 감소했으니까 가속도가 마이너스 2가 나올 거야. 그지? 그치만 마이너스 2이지만 그건 계속 일정해야 되는 거야. 이렇게. 그래서 만약에 3초 동안이다. 그럼 아까도 얘기했지. 요 면적이 뭐가 된다고? 속도 변화량을 의미하는데 얘 같은 경우에 마이너스 값이 나올 거야. 마이너스 6이 나오잖아. 그죠? 그러면 얘는 3초 동안 6이 줄었다 이 얘기야. 속도가. 6이 줄었잖아. 처음에 6이었는데 3초 후에 0이 된 거잖아. 6이 감소했죠. 요렇게 그려진다. 그죠? 자, 의미하는 바는 아까랑 똑같으니까 내가 지금 시간 절약상 안 쓴 겁니다. 그죠? 의미하는 바는 똑같으니까 요렇게 속도가 일정하게 감소하는 경우는 이렇게 보면 돼. 그래서 어쨌든 속도가 일정하게 빨라지든 일정하게 감소하든 일정하게 속도가 변하면 이걸 우리가 뭐라고 한다? 등 가속도 운동이라고 한다고요. 근데 그 앞장으로 다시 가보면 그 등가속도 운동 공식이라는 게 중간에 회색 박스 안에 들어있을 거거든? 맞지? 자, 그거는 선생님이 다음 시간에 설명을 하도록 할게요. 알겠죠? 다음 시간에 그거 설명하고 나머지 내용들 쭉 설명하고 그 다음에 이제 또 관련 문제들도 좀 풀어볼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수업을 하도록 합시다.